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가 가득했던 사무실. 그 순간 고요를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공창호 회장의 손바닥이 한 여직원의 뺨을 거침없이 후려쳤습니다. 고다리미가 누구야? 차가운 음성과 함께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사진 속에는 부정 입사를 증명하는 이력서와 경쟁사로 유출된 신제품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 정보를 팔아먹었어? 회장의 분노 앞에서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체 이 사랑스러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키스는 괜히에서 13회의 반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건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추럴 베베의 신제품 아기띠 프로젝트가 드디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마더 TF팀은 밤을 새워가며 출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다림씨, 디자인 최종 확인 부탁드려요. 지역의 목소리에 다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확인할게요. 근데 이 컬러 톤 조금만 더 부드럽게 조정하면 어떨까요? 오, 역시. 그게 더 낫겠어요. 출시 일주일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경쟁사 맘스조이에서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먼저 발표해버린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정보를 흘렸다는 거 아니야?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시에 회사 게시판에는 익명의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고다림, 저 여자 이력서 조작했대. 신제품 유출 메일 발신자가 고다림이라던데. 학력 위조로 부정 입사한 여자가 회사 기밀까지 팔아먹었다니. 게시판은 순식간에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림은 숨이 막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료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겨우 정 붙였는데 어떻게 스파이 짓을 해? 다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변명은 됐어요. 상대방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탕비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림씨, 진짜 그런 거예요? 난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부정 입사라는 딱지가 그녀의 모든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류를 들고 지나가는 지역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역씨. 작게 중얼거린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소음에 묻혔습니다. 자신만 없었더라면 그는 여전히 빛나는 스타 컨설턴트로 남아있었을 텐데.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무너졌고 그 파편은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인사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런 제보를 올렸습니까? 저희도 익명 제보라. CCTV 확인했습니까? IP 추적은요? 인사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조사 중입니다. 지역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와 태영의 함정이라는 걸. 그는 곧장 아버지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공창호 회장의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에게 부사장 임명장과 태유물산 합작 계약서를 동시에 내밀었습니다. 지역이 너. 고다리미가 부정 입사한 걸 알면서도 눈 감아줬다는 거야? 네,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은 스파이 짓까지 뒤집어 씌우는 거 그만하시죠. 고다림 씨가 신제품 개발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누구 짓인지 제가 꼭 밝혀내겠어요. 이놈이 지금. 공창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이걸 잡고 그 여자를 버려라.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싫습니다. 뭐? 부사장 승진의 태유물산이랑 합작까지 다 날려버릴 셈이야? 고작 그딴 여자 하나 때문에?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다림을 향한 비난을 잠재울 힘이 생기지만 동시에 그녀와의 관계는 영원히 지워야 합니다. 현명하게 생각해. 현명함이요? 지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현명함은 사람을 버리는 거군요. 지역아.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지역은 계약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어떤 권력도 의미 없습니다. 너 정말 후회할 거다. 후회는 제가 할게요. 지역은 아버지의 서재를 나서며 핸드폰 속 네잎클로버를 만졌습니다. 제주도에서 다림이 건넸던 그 작은 행운이 지금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다림 씨, 조금만 기다려요.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역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안한 화려한 부사장 자리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다림의 결백을 증명할 진실뿐이었습니다. 지역은 사무실로 돌아와 칠판 앞에 섰습니다. 사진들 사이로 빨간 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커넥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봐요. 경민이 노트북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다림 씨 계정으로 메일 보낸 시각에 다림 씨는 회의실에 있었어요. 확실해? 네, CCTV 확인했어요. 지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좋아, 경민아, 잘했어. 이거 증거로 확보해두세요. 한편 지혜는 태영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완벽해. 고다림의 계정으로 보낸 메일 한 통이 전부를 흔들고 있어. 지역은? 걱정 마. 곧 무너질 거야. 지혜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림은 어두운 자료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림아, 괜찮아? 선우야 하며 다림이 울먹였습니다. 다 알아. 넌 그럴 사람 아니야. 하지만 이력서는 진짜 조작한 거잖아. 다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스파이는 아니잖아. 공 팀장님이랑 팀원들은 다 너를 믿고 있어. 그게 더 미안해요. 지혁 씨는 나 때문에. 혼자 짐 지지 마. 우리가 다 도울게. 선우가 다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혁은 마더 TF팀 회의실에서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다림 씨의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팀장님,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난숙이 물었습니다. 메일 발송 시각의 알리바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누가 다림 씨 계정에 접속했는지. 알겠습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지역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다림은 산업 스파이로 영원히 낙인 찍힐 것입니다. 지역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림 씨, 혼자 힘들어하지 마요. 날 믿고 기다려요. 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가슴 안쪽에 숨긴 채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다림이 이미 자신을 던져 지역을 구하려는 가장 슬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인사팀 사무실의 조명은 유난히도 차갑고 밝았습니다. 조사관이 다림 앞에 앉았습니다. 고다림 씨, 정말 당신이 경쟁사의 정보를 유출한 겁니까? 다림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얼마를 받았습니까? 3천만 원입니다.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다림의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조사관이 진술서를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다림은 펜을 들었습니다. 잉크가 종이 위로 흘러 그녀의 미래를 검게 지워나갔습니다. 경쟁사의 신제품 정보 유출. 맞아요. 내가 했어요.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다림 씨. 지역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진술서를 본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랬어? 도대체 왜? 지역 씨. 대답해요. 왜 이런 거짓말을? 다림은 로봇처럼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림 씨. 지역 씨 때문이에요. 지역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옆에 있는 게 지겨웠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역이 다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 자꾸 혼자 힘들려고 해? 그냥 날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돼요? 다림은 지역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를 좀 놔줘요. 다림 씨. 지역 씨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다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요. 우리 함께 싸워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다림 씨. 제발. 그냥 가주세요.
지혁은 비틀거렸습니다. 팀장님, 이미 다 내가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지혁은 다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지혁 씨. 지혁은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고다림이 스파이였대. 믿을 수가 없어. 그 사이로 다림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지혁은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 지혁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공지에는 복도 한쪽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영 오빠, 고다림이 자백했어. 내가 겁을 좀 줬거든. 지혁이를 회사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이야. 완벽하군. 하하하. 이제 공지혁은 끝이야. 부정 입사자를 감싼 팀장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거야. 지혜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어. 조금만 더 밀어붙여. 알았어. 곧 연락할게. 하지만 공지에는 욕심에 눈이 멀어 태영이 내추럴 베베를 혼자 다 먹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술서 사본을 또다시 펼쳤습니다. 이게 다림 씨의 진짜 마음일 리 없어. 선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 팀장님, 들어가도 돼요? 김선우 씨, 들어오세요. 다림이 거짓말하는 거 알지요? 알아요. 다림이 지켜준다는 약속 꼭 지켜요, 공 팀장님.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 꼭 지킬 거예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도울게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혜와 태영이 함께 찍힌 사진은 있어요. 아마 둘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다림 씨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미술관에서 본 적 있어요.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심상치 않다니요? 마치 연인 같다랄까,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 그리고 미술관 불났을 때 제가 다림이를 찾으러 여기저기 찾아 헤맬 때 유태영이랑 공지혜 이사님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불이 난 곳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건가 하고 생각했었어요. 역시 그것도 두 사람 짓이었구나. 지혁은 하영이 준 CCTV 원본에 유태영과 자신을 기절시키고 불을 내고 도망친 범인이 스치듯 무언가를 주고받는 장면을 포착해 천지연 변호사와 상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포기하지 마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선우가 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더 TF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경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다림 씨 정말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다림 씨는 여러분을 지키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난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다림 씨 계정으로 메일이 발송된 시각의 알리바이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림은 집에 돌아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다림이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 어떡하지? 다림아, 울지 마. 괜찮아. 엄마, 나 때문에. 지혁 씨가. 그 사람 내 거짓말 알고도 다 감싸주다가 지금 많이 난처해졌거든. 다림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라니, 그게 뭔 소리고. 엄마, 내가 유부녀만 뽑는 회사에 위장 취업을 했어. 나 그래서 더 열심히 일만 했는데 신제품도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내가 회사 기밀 유출한 스파이가 됐어. 흐흐. 뭐라고, 이게 뭔 일이래? 그래서 팀장님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 나 때문에. 그때 이내가 다가왔습니다. 이 이내는 조용히 다림을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내는 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사모님, 모든 서류를 거의 갖춰갑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아드님 일이랑 완벽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혁은 회사로 돌아와 지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속내를 시험해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누나. 왜? 다림 씨라도 찾으러 왔어? 지혁이 사진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망치는 건 회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신뢰야. 지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뭔데? 태영이랑 찍은 사진이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우린 친구 사이야. 친구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게 도와줍니까?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이미 본인이 인정했는데 이런 사진이 무슨 소용이야? 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혜의 태도에서 악의 치밀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끝내. 지혁은 다림의 사직서를 들고 공창호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앉아라. 공창호는 부사장 임명장을 지혁에게 밀어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림 씨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당연하지.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어.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구나. 그 여자에겐 적당한 합의금을 주고 내보내라. 싫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어요. 아버지가 틀리셨다는 걸 꼭 보여드릴 거예요. 뭐 저 자식을 그냥. 지혁은 임명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아, 너 이놈 자식 지금 뭐 하는 거야?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부사장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진실을 원합니다. 이놈이. 공창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후회할 거다. 후회를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한편 다림은 짐 상자를 들고 회사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선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림아, 정말 가는 거야? 응, 그래야지. 공 팀장님과 팀원들이 널 위해 싸우고 있어. 그래서 더 가야죠. 다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왜 너 혼자 결정해? 공지혁 씨는. 그 사람은 내가 없어야 빛날 수 있는 사람이야. 팀원들도 내가 없어야 정직원도 되고 승진도 하고 하지. 다림은 공지혜가 신제품 유출을 인정만 하면 팀원들의 정직원 약속도 지역의 부사장 승진도 보장해 준다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다림아? 응, 아무것도 아니야. 다림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림은 사무실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역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역 씨. 다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림은 선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쪼그려 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이 다림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지역은 문 앞에 서 있는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기가 평생 외면하고 싶던 장면을 보게 될 거라는 걸. 다림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숨을 삼키듯. 밥도 안 먹고 먹을 힘조차 포기한 사람의 얼굴로 다림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지역의 감정은 슬픔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가슴 안쪽이 죄책감으로 찢어졌습니다. 지역을 사랑해서 그를 지키겠다고 자기 인생을 접어버린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어야 하는 자신이 지역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다림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 몫의 대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림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할아버지 나무 밑에 섰습니다. 다림씨, 날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혁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라고요. 우리 헤어져요. 우리는 애초부터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지혁씨는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자존심 하나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당신과 나는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돈을 받고 회사 기밀을 유출한 나쁜 사람이라고요. 이게 내 바닥이에요. 다림이 돌아서며 마음속으로 지혁씨는 내 인생에서 제일 따뜻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다림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고 지역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림의 말들이 귀에서 맴돌기보다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믿어달라던 말, 같이 서고 싶다던 마음, 행복했던 시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지역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체면도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다림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지키려는 마지막 선을 자기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지역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사랑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지자 그제야 낮게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울음과 한숨의 중간쯤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역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역은 멀어지는 다림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림 씨.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부름 센터 직원의 전화였습니다. 팀장님, 태영이 오늘 밤 지혜 이사를 만납니다. 장소는 강남 호텔 라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다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나를 믿어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는 책상 위의 사건 관계도를 응시했습니다. 커넥션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역은 네잎클로버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림 씨, 조금만 기다려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태영이 지혜를 이용해 회사를 삼키려 한 결정적 증거를 찾아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은 강남 호텔 라운지에서 지혜와 태영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지혜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공지혜는 이제 보란듯이 지역을 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고다림, 내 말을 아주 잘 듣던데 지역이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겠어. 지역이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누나, 이거 들어봐. 이걸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녹음기를 틀자 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혜야, 내추럴 베베는 곧 우리 거야. 눈엣 가시 같은 공지역하고 공창호는 물러나게 하고 너는 곧 회장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역이 네가. 뭐야? 네가 태영 씨와 나를 감시한 거야 지금? 태영이 누나를 이용한 거야. 그 자식은 그러고도 남을 자식이지. 누나 다음을 더 들어보라고. 김비서, 내가 지시한 거 어디까지 진행됐지? 좋아. 공지혜가 눈치채지 못하게 내추럴 베베 신상품 유출로 주가 떨어졌을 때 몽땅 사 모으라고. 이제 곧 멍청한 공지혜가 자기 주식의 3%를 나에게 넘기기로 했거든.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 남은 것 같아. 하하. 그거면 우리 아버지 거랑 내 거랑 합치면 내추럴 베베는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니까. 누나 똑똑히 들었어? 누나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우리 회사를 빼앗는 게 그 자식의 목적이야. 지역의 냉정한 일침에 지혜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태영은 누나가 아니라 회사가 필요했던 거야.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과 욕망이라 믿었던 태영의 손길이 사실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미는 손길이었습니다. 지혜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누나, 난 회사에 관심 없어.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엄마만 지키면 난 그거면 돼. 난 애초에 엄마 이혼만 시키면 6개월 후에 회사 그만두고 내가 하던 컨설턴트를 키울 생각이었다고. 누나,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나 좀 제발 도와줘. 미술관에 불낸 것도 유태영 그 자식이라는 증거도 다 잡아놨어. 지혜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역이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 그녀는 팔짱을 끼고 유태영이랑 웃고 있었으니까요. 다림 씨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내게 넘겨. 그 자식 불낸 것도 아마 누나에게 뒤집어 씌우고도 남을 자식이란 걸 왜 몰라. 내가 마지막으로 누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래. 오랜 침묵 끝에 지혜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기. 녹취 파일이야. 태영이 내게 다림이 계정 해킹을 부탁했어. 그리고 이건 아기띠 프로젝트 원본 기획서. 고다림 씨가 처음부터 만든 거야. 꽤 잘 만들어서 사실 나도 놀랬어. 마더 TF팀에서 개발실에서도 못한 신제품을 개발해내다니. 지혜는 USB를 건넸습니다. 미안해, 지혜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누나, 이사직에서 물러날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역은 그 서류를 들고 회사 게시판에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대박. 태유물산 유태영이 배후였어. 다림씨 억울했겠다. 아기띠 프로젝트 진짜 주인은 마더 TF팀이었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에 천 변호사와 함께 이인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내추럴베베 경영에 공식 복귀합니다. 그리고 유태영의 방화 및 주가 조작 부정행위 경영비리를 고발합니다. 천 변호사가 유태영이 공지회를 이용해 내추럴베베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모든 계획과 정황을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모님, 갑작스러운 복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추럴베베는 제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네? 그게 무슨? 이인혜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창업 당시 서류가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 사업 계획, 모든 아이디어가 제 손에서 나왔습니다. 공창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가 될 고다림 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며느리요? 네. 제 아들 공지혁과 결혼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회사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창호 회장은 더 이상 지역을 압박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지역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공창호와 이인혜는 순조롭게 이혼을 했고 능력 있는 천 변호사는 또 한 번 그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마더 TF팀 전원 정규직 전환. 인사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정규직이야. 팀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림아, 우리 정규직이야. 정말 고마워. 이게 다 다림씨 덕분이야. 그동안 맘고생 많았지? 우리를 위해 그런 결정을 하다니 다림씨 우리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했어. 진이와 난숙 고은이 다림을 꼭 안았습니다. 아기띠는 출시와 함께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월 매출 목표 300% 달성. 대박. 마더 TF팀의 성공은 회사 전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편 선우는 하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영의 오빠 태영의 나쁜 소문이 재벌가에 싹 다 퍼져서 하영을 탐내는 재벌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선우 씨. 어서 오세요. 미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 우리 하영이 예뻐해 주세요. 당연하죠. 선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다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림씨, 지역씨, 우리 처음 만났던 곳에서 기다릴게요. 알겠어요. 다림은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다림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제주도의 해변에 석양이 타올랐습니다. 지역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지역씨, 다림이 그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림씨, 지역은 다림을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은요. 응? 키스는 괜히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엔. 다림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도요. 근데 지금은? 그날의 키스가 가장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나도 똑같아요. 지역이 다림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석양 아래에서 나누는 달콤하고도 깊은 키스였습니다. 당신이라서 좋아요. 나도요, 다림씨. 사랑해요, 지역씨. 사랑해요, 다림씨.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키스로 시작된 도파민 로맨스는 완벽한 운명이 되어 영원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껴가며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아가겠지요? 우리도 매일매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 보자고요. 키스는 괜히에서 13회 예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